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첫날 TJB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보내고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말 대형 참사로 대부분 해맞이 행사가 취소됐지만 지역의 해맞이 명소에는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맞으려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올 한 해는 나라가 안정을 되찾고 다시 일상이 회복돼 개인과 가정이 행복해지길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새해 해맞이 현장을 이선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둑어둑한 이른 새벽, 수평선을 뚫고 을사년 첫 태양이 떠오릅니다. 서해안을 대표하는 해맞이 명소 당진 외목마을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붉은 태양이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대형 참사로 대부분의 해맞이 행사가 취소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새해 일출을 보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최악의 경제 상황과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유난히 우울하고 어두웠던 지난해. 시민들은 새해에는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원했습니다. 연말에는 항공 사건도 터지고 해서 좀 어수선했었는데 올해는 경제적으로나 또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곳곳의 다른 해맞이 명소에도 새해를 맞이하는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비록 예년처럼 설레이고 흥겨운 분위기는 아니지만 암울했던 지난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2024년에는 안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2025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25년 을사년은 우리 모두 가족 행복하고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빌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새해가 밝았지만 을사년 새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젊은이들에게는 희망만이 가득합니다. 이제 대학교 가서 재미있는 활동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와 풍요, 다산을 상징하는 을사년 푸른뱀의 해를 맞아 경제도 살아나고 나라도 안정되기를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올해는 푸른 뱀의 해라 불리는 을사년입니다. 다산과 풍요의 상징인 뱀은 우리 전통 설화나 지명 곳곳에서 다양한 의미로 존재합니다. 뱀의 해 의미를 조형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동쪽 청색을 의미하는 을과 뱀이 만나 60년 만에 돌아온 푸른 뱀의 해입니다. 뱀의 한자는 ጧ리를 틀고 있는 뱀의 형상을 본따 만든 것으로 일어서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도 풀이됩니다. 1794년 강원도 삼척에 살던 김낙호, 홍장섭 등이 올린 진정서엔 병석에 누운 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하던 효자에게 갑자기 파란 뱀이 나타났고 그 뱀을 약으로 쓰니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을 정도입니다. 전국 150만여 개의 지명 중 뱀과 관련된 지명은 200여 개 남짓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대전에선 유성구 장동, 덕진산성 동남쪽에 위치한 산이 뱀 2마리의 형태를 하고 있다며 양사곡산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대전 서구 도마동은 유등천 북쪽의 산 모양이 도마뱀을 닮았다고 전해지면서 도마동 곳곳에서 도마뱀이 마스코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금산 복수면 배감리는 마을에 이르는 골짜기가 마치 뱀같이 길고 구불구불해 뱀이, 비아미 등으로 불린 것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집니다. 과거부터 우리 주변 곳곳에 존재해온 뱀은 설화 속에서 인간을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로 그려지곤 했지만 반대로 집과 재물을 지켜주는 고마운 구렁이나 멋진 남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은혜 갚은 두꺼비 이야기에서는 뱀이 인간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희생제물로 인신공의를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뱀신랑이 이 허물을 벗고 멋진 남성으로 변신하는 한국판 미녀와 야수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종에 따라 한 번에 최대 30여 개의 알을 낳는 다산의 상징으로 풍요와 재물을 뜻하기도 하는 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청사의 기운을 받아 어느 해보다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충청권에서는 지역민들의 복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변화들이 시작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오는 3월 개장하는 하나이글스의 새 홈구장인 베이스볼 드림파크입니다. 이 밖에 지역에서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조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5년 3월 28일 한화이글스의 홈 개막전이 베이스볼 드림파크에서 펼쳐집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2만여 석 규모로 개장하는 베이스볼 드림파크의 개장 첫 경기 맞대결 상대는 지난해 우승팀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KBO 올스타전도 오는 7월 10일 베이스볼 드림파크에서 펼쳐집니다. 대전 시민들의 새로운 쉼터가 될 갑천 생태 호수공원도 9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총 면적 43만 1,715제곱미터 규모로 월평공원과 갑천 등 주변 환경과 연계해 생태적 친수공원으로 조성됩니다. 14년 만에 첫 삽을 뜬 대전 유성 복합터미널은 오는 12월 대전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인근 15,000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1, 2층 3개 규모로 문을 엽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도 이어집니다. 대전 서구에서 출생 등록을 한 2자녀 이상 다자녀 부모는 공시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도시 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올해부터 대덕구에서 출생 등록을 마친 모든 산모들은 산모 회복비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2025년 이후 출생신고 등록지가 충남이면 교통안전용품 카시트를 무상 지원합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도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아동교육지원비 지원 대상도 중고등학생에서 초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합니다. 그동안 마일리지 환급으로 진행되던 어린이와 청소년 버스 지원 사업도 새해부터 충남형 알뜰 교통카드로 하루에 3번 버스 무료 탑승이 가능해집니다. 세종은 행정 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AI 충령을 도입해 다양한 시정 정보를 365일 24시간 안내합니다. 민간 주도로 기업의 정착과 성장, 재투자를 돕는 세종 미래전략산업 펀드를 1월부터 본격 운영하며 총 300억 원 규모로 8년 동안 신산업 분야와 미래 6만 기업에 투자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애 주기별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도 운영하며 3월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교환과 판매, 시민 교육 등을 진행하는 새활용센터가 소담동에 문을 엽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서산시 월북면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서해오에서 실종된 선원 2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태안해경은 오늘 오전 전복된 선박의 선미 부근에서 심정지 상태의 실종자 2명을 추가로 발견했다며 승선원 7명 가운데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나머지 1명을 찾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수중과 해상, 항공 수색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군 당국의 지원으로 연령상 장비와 드론을 투입해 광범위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인 오늘 새벽 2시쯤 아산시 온천동의 성인 PC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화재는 1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컴퓨터와 집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업소 주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축구협회가 소년체전에 출전할 대표팀을 선발하기 위한 평가전을 돌연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정 팀에게만 평가전을 공지했다 뒤늦게 이를 알고 다른 축구 클럽이 참가 신청을 하자 경기를 아예 취소해버린 건데요. 협회의 무책임한 행정 처리 때문에 축구 유망주들의 출전 기회가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린 선수들이 운동장에 모여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풉니다. 올해 전국체전을 목표로 하고 있던 이 축구 클럽은 지난 20일 대전 하나시티즌 유스팀과 평가전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기가 취소되면서 기량을 뽐낼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대전축구협회가 추운 날씨 속에 선수들의 부상이 우려된다며 일방적으로 경기를 취소한 겁니다. 감독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매일 나가서 하고 주말에도 이제 개인 운동하면서. 경기는 취소됐지만 승리팀에게 상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480만 원 상당의 훈련 지원비도 대전 하나시티즌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년체전 대표팀 선발평가전 개최 공지를 지난해 출전팀인 대전하나시티즌 유스팀에게만 전달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뒤늦게 평가전 개최 사실을 알게 된 해당 축구클럽이 참가 신청을 하자 협회 측이 겉으론 평가전을 정상 진행하는 척 꾸미고 뒤로는 비공식으로 경기를 진행하려 한 겁니다. 모든 전말을 알게 된 축구클럽 측은 협회의 안일한 행정 처리 때문에 유망주들의 성장 기회가 박탈당했다며 분노합니다.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협회에서 잘못됐다고는 하는데 너무 속상한 거죠. 대전축구협회는 사무국장 등 직원들이 전 협회장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한 뒤 지난 여름 퇴사하면서 협회엔 직원 3명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축구협회 측은 직원들의 집단 퇴사 이후 새로 채용된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대전의 중학생 축구팀이 대전하나시티즌 한 곳만 있는 줄 알았던 직원의 실수라고 전했습니다. 대전축구협회는 평가전을 다시 열어 수년체전에 나갈 대표팀을 선발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유소년 축구 유망주들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전축구협회의 조속한 정상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 동구의 물류유통 관련 기업들의 협업과 네트워크를 위한 물류유통 상생협력센터가 들어섭니다. 대전시는 동구와 대전 테크노파크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주최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남대전 종합물류단지를 중심으로 포장물류 제조업체들이 밀집한 인쇄거리와 제조 유통 거점인 하소 친환경산업단지 등 동구 지역 3개 축을 연계해 물류유통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물류유통 상생협력센터를 마련하기 위해 동구 아름다운 복지관을 리모델링해서 물류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간 상호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종시는 새 지역화폐인 여민전 발행 규모를 2,280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발행 시점은 새해 첫날인 오늘 오전 10시부터이며 개인별 충전 한도는 월 30만 원, 할인율은 5%로 한 달에 최고 15,000원을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강청이 지난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을 점검한 결과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지역에서만 84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돼 89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화학물질 관련 위반이 35건, 41%로 가장 많았고 대기와 폐기물 관련이 각각 23%, 환경영향평가가 9%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금강청은 연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는 한편 주요 위반 사례를 누리집에 게재한다는 계획입니다. 충청남도는 지난해 적극 행정 우수 기관으로 천안시와 논산시, 청양군과 예산군 등 4개 시군과 충남개발공사와 충남문화관광재단 등 2개 공공기관을 선정했습니다. 도는 적극 행정 홍보 노력과 우수 직원 선발 실적, 적극 행정 교육 등 7개 지표를 기준으로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여자 화장실에서 또다시 불법 촬영을 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항소 5-3부는 지난해 3월 대전 서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115차례에 걸쳐 106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